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대담. 오늘은 두 번째로 기호 2번 김정욱 후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실천하는 후보이고 준비된 서울회장으로서 앞으로 강한 서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실천하는 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출마의 변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그동안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네. 지내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회무를 이제 익혔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회무를 익힌 이후에는 그 한국법조인협회를 만들어서 네. 청년 변호사 대표로 한 4년 반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청년 변호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법조계 내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은 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법조계 현실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없이 요구하시는 분들이었고, 네. 저는 그동안 이제 그 요구들을 대변해서 청년 변호사님들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그 네. 거대 자원을 가지고 네. 전체 모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시가 아닌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는 첫 서울변의 회장 도전이신 거죠? 예, 예. 뭐 한국법조인협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들과 뭐 차별성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의 네. 가장 주 화두가 직역수가 지금 화두인데요. 네. 사실 다른 회장 후보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역수 활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6년 네. 이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직역수 활동을 기존에 관심 갖고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출마를 하면서 네. 직역수를 내걸고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저는 오히려 직역수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둬왔는데 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기존 법조계에서는 그 로스쿨과 사법시험 간의 어떤 대립 구도도 네. 있었고 좀 차별적인 의식도 한동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회가 그 출마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10년간 출마를 못하게 막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금 전국 변호사의 약 45% 정도 됩니다. 거의 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출신을 떠나서 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네. 그 회장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회 회장이 된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출신을 떠나서 이제는 그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변호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 여러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저희는 공약을 정말 오랫동안 검토를 했고, 네. 크게는 12가지 공약을 잡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로는 지금 법률 플랫폼이 한창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이슈, 주요 네, 공약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는 네.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유증표에 대해서는 이제 회원들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서 대폭 할인을 저희가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거? 경유증표라고요. 네. 그 모든 그 개업 변호사님들은 소송을 할 때마다 그 사건당 경유증표라는 것을 이제 붙여야 됩니다. 네. 이게 보통 뭐 1,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이상까지 하는데, 네. 사건 수가 많다 보면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 경유증표가 서울의 주 수입이긴 하지만 이제 그 수입 내역을 따져봐서 이제 최대한 그 경유증표를 할인하는 과정을 네.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호사 배상 책임보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전문인 배상보험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송이나 변호사가 업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네. 배상보험을 현재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것은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의 차원에서 네. 예, 전체 신청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받아서 가능한 서울에서 서울의 예산으로 그 전문의 배상보험 지원을 해주면 그 변호사님들 개개인이 그 가입하시는 부담도 줄 뿐더러 네. 지금 그 비용이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져서 개인의 돈으로 큰 돈을 배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2가지 주요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는 또 뭐 어떤 게 예,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변호사 배출 인원에 네. 대한 것이 법조계에서 주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출 인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법조계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이 배출 인원은 쉽게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로스쿨의 실제 정원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결혼보충제라는 것이 네. 있는데요. 로스쿨은 지금 정원이 전국에 매해 2,000명씩 뽑는데 네. 실제로는 그 자연 발생하는 네. 결혼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10% 정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시행령에 규정돼서 3년, 4년씩 연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2021년이 다시 연장이 결정나는 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혼보충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연명도 교육부에 발송했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결혼보충제 폐지 운동을 서울의 차원에서 함으로써 그 수급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그 사내 공공기관 변호사에 대해서 네. 그 업무 지원 센터를 좀 신설하는 것이 기존의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좀 협회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그 업무 지원 센터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 네.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비밀 유지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만 네.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수사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보통 이 비밀 유지 권이 그러니까 네.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네. 권리가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이것을 보통 헌법상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섭된다고 봤을 뿐이지 별도 권리를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수사권에 의해서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밀유지권을 별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강하게 할 생각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또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동서남북 어린이집 신설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서울 중앙에는 바른미 어린이집이라는 네.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네. 있는데 이곳이 사실 이미 신청이 포화된 상태고 많이 이용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서초뿐만 아니라 네. 각 지역별로도 이런 네.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최대한 그 어린이집을 좀 신설해서 일가정 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야간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거는 저 서울시 각 집업을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그 집업을 중심으로 한 위치를 이렇게 우선은 계획한 네. 것입니다. 그 법조 플랫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이미 그 법조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같은 거대 플랫폼을 네. 직접 고발을 했고 현재 네. 고발인으로서 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이후에 그 플랫폼을 막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네. 막는 것과 동시에 이 플랫폼이 법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도 계속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2달 전쯤에 네. 이 플랫폼의 법조계 적응 방안에 대한 네. 그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활동의 일환입니다만 서울지방변호사의 차원에서 네. 플랫폼에 대해서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법조계가 그 자본에 종속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그 입법 활동부터 시작해서 고발과 또는 필요하다면 공정위 진정 등 그 강력한 대응도 할 뿐더러 나아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도입 방향인지도 네. 계속해서 심포지움과 입법 활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96대 서울변회 회장에 왜 김정욱 후보가 돼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보다 네. 저는 이제 실천하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역수호를 선거 때가 돼서 직역수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역수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회장에 지원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그동안 지난 한 6년에서 8년간 수많은 직역수호 활동을 뿐만 아니라 네. 회원분들이 요청하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표준화 작업이나 또는 네. 협회에서 월회비 인하도 사실 제 쪽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실행해 왔고 어렵지만 결론을 도출해 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하게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네. 여러 가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서울변의 유권자분들께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일을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했을 때에만 그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피상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 국회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잡고서는 일을 해왔고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은 변리사 연수 중단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송을 직접 제가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그 연수를 재개시킨 이후에 실제로 그 연수장까지 찾아가서 방역물품을 배포하면서 그 응원 행사도 하고 이후에는 그 연수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연수처를 물색해주는 이 과정까지도 모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고 강한 의지로서 추진하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는 법조계가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으로는 그 회원 변호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변호사회의 주인이 회원 변호사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할 것이며 밖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뭐 말이 아닌 걸어온 길을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 법률방송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